네,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포츠의 세계에서 승리의 환희도 그리고 패배의 쓴맛도 모두 경험해 왔습니다. 흔히들 패배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죠. 이기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도 있는 법.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월드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탈락한 팀이 그 쓰라린 실패를 두고 오히려 다행이다, 심지어 이건 행운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이야기일까요?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월드컵 예선 탈락이라는 국가적 실패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거나 반성하는 대신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 김준석과 함께 우리는 단순히 경기 결과 하나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 그 자체보다 더 충격적이고 한 국가의 스포츠 정신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기이한 심미적 현상의 실체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중국 축구대표팀은 C조에 속해 있었고 최종 성적은 5위. 이로써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여정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록으로 남은 명백한 결과입니다. 네, 스포츠의 세계에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떨어지는 것, 그것이 원칙이니까요. 아마 중국 팬들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일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또 문제 삼으려는 지점은 바로 이 결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명백한 실패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그들의 태도와 그 실패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이한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음모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4차 예선에 진출했더라면 어차피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열리는 경기에 불공정한 편파 판정 때문에 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 아시아 축구 연맹 AFC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는 식의 피해의식. 결국 우리는 실력이 아니라 외부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희생양이 되었을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기가 막히고 이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 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토록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4차 예선, 그 거대한 음모의 무대라고 주장하는 그곳. 정작 중국은 그 무대에 오를 자격조차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음 라운드의 개최지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탈락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놀라운 논리,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신들의 내부가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외부의 적에게서 찾으려는 이 기이한 심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논쟁의 핵심이자 어쩌면 현재 중국 축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그들은 대체 어떤 논리로 어떤 명분을 내세워 탈락이 행운이라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언론 보도, 구체적으로 중국의 주요 매체 소후닷컴이 제기한 주장을 중심으로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말이지 대단히 창의적입니다. 그런 심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 즉 AFC가 월드컵 4차 예선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선정한 것을 두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암시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어떤 신호냐? 만약에 말입니다. 중국이 4차 예선에 진출했더라면 중동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곳에서 편파 판정과 부정행위의 희생양이 되어 결국 탈락할 운명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차피 질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개최지 선정에 대한 불만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4차 예선에 진출한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UAE나 인도네시아, 이라크 같은 팀들은 개최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팀에게만 주어지는 홈 어드밴티지는 분명 민감한 문제이니까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스포츠 외교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주자는 이 팀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왜냐? 다른 팀들은
참가팀의 자격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중국은 이미 경기가 끝나버린 탈락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서지도 못할 무대의 조명이 불공정하다고 외치는 격인데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황당한 논리의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일부 팬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그 반응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고도 제 눈을 몇 번이나 비볐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4차 예선에 못 간 게 다행이라 적어도 불공정한 경기에 참가해서 그 수모를 당할 필요는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패배한 팀의 팬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실패의 아픔을 곱씹고 다음을 기약하는 대신 패배를 정신적으로 합리화하고 심지어 안도감까지 느끼는 이 현상. 정말이지 놀랍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들의 창의적이고 눈물겨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제 그들이 애써 만들어낸 변명과 합리화라는 안개를 모두 걷어내고 얼음처럼 차갑고 명백한 진실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숫자에 그리고 팩트에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탈락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음모론 때문이었을까요? 천만에요. 기사들은 단 하나의 이유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실력 부족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팩트, 그들은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6개 팀 중 5위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예선에서 조 5위를 한 팀이 만약 4차 예선에 갔더라면 하고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공허하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팩트. 숫자는 계속해서 뼈아픈 진실을 드러냅니다. 중국의 FIFA 랭킹, 즉 국제축구연맹 순위는 2013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받아든 가장 낮은 순위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음모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현재의 위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팩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3차 예선에서 똑같이 탈락의 고배를 마신 태국에게조차 순위를 추격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4억이라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가 FIFA가 월드컵 본선 진출국을 48개국으로 늘렸을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던 그 나라가 이제는 아시아 무대에서조차 과거의 위용을 잃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음모론이라는 희뿌연 안개 뒤에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실력의 저하, 성적의 부진, 그리고 냉혹한 순위 하락이라는 바로 그들 자신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우리는 희생양이다 라고 외치는 핑계와 변명으로 가득 찬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조위, 11년 만에 최저 FIFA 랭킹이라는 얼음처럼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비단 중국 축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스포츠를 사랑하고 그 공정한 가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축구가 스스로의 현실을 외면하고 남 탓이라는 모래성을 쌓아 올리는 길을 선택했을 때 과연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발전은 진정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무섭고도 명백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남 탓이라는 모래성을 쌓을 때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발전이 아닌 퇴보뿐입니다. 이러한 피해자 코스프레, 즉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태도는 팀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은 선수들의 투쟁 의지와 승리에 대한 갈망을 마비시킵니다. 패배의 원인이 나의 실력 부족이 아닌 외부의 불공정함에 있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땀 흘려 훈련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전술을 개선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패배의 원인을 복귀해야 할 그 소중한 시간에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적과 싸우며 그주만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가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믿는 팀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결국 실패, 그리고 남 탓, 그리고 개선 없는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는 최악의 악순환, 그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더 많은 국가에게 월드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본선 진출국을 48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에게는 분명 거거보다 훨씬 더 넓어진 기회의 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그 문턱에서 넘어진 것을 두고 문이 잘못됐다, 문지기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탓하고 있는 꼴입니다.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도전하는 대신 상상의 적을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발전 없는 섬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축구 전술이나 기술의 문제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이것은 스포츠의 근본을 뒤흔드는 정신의 문제입니다. 승리하면 내 덕, 패배하면 남 탓이라는 이 태도는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사태에서 중국 축구가 입은 가장 큰 상처, 가장 치명적인 패배는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다는 그 결과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 진정한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우리는 약했다고 인정할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진정한 스포츠맨십 대신 쓸데없는 합리화라는 비겁한 방패 뒤에 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경기장에서의 그 어떤 점수차 패배보다도 더 뼈아프고 더 치욕스러운 진짜 패배인 것입니다. 스포츠 역사가 증명하듯 영광으로 가는 길은 견명이라는 벽돌로 쌓아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정직한 땀방울과 때로는 뼈를 깎는 듯한 노력으로만 단단하게 다져지는 길입니다. 부디 그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이야기 속에 더 이상 잠식되지 않기를, 그리고 다시 올바른 길, 냉혹하지만 정직한 진실의 길을 찾아내어 진정한 스포츠 정신 위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 저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남 탓 문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오늘 분석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날카로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